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망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앞에 사진이 보시는 것이 태릉이죠. 태릉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35% 만들어서 저밀개발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이제까지 정책을 보니까 대한민국 금수강산, 대한민국 팔도를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현 정권이 들어와서 4년 동안 한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그리고 사전 청약, 현실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전 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가 한 채가 1,9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빌딩 하나가 1,900억이 아니고 아파트 공간 하나가 1,9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1980년대 미국의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이 구조조정 시기 때 미국의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벌려놨습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후유증이 바로 아파트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 버렸죠. 아파트 민간에서 추구하는 만들어진 이 양질의 아파트가 희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100년 동안인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현 추세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같은 사례, 맨하탄과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릉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6,800가구. 그래서 아까 보셨죠? 지금 뭐 35%를 공공임대로 건설하는 저밀개발, 고밀개발이 아니고 오늘 발표된 내용은 저밀개발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우선권을 주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책관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노원구민에게는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지금 태릉이 노원구에 있으니까 이거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밑에 있습니다. 공급이 계획된 지금 보시면은 공급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중에 일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노원구민들, 너희들 녹지를 없애는 대신 너희들한테 인센티브 당근을 하나 던져줄게. 그 당근이 뭐냐?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차. 공공임대주택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이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그 우선권을 노원구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지지해란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팔도가 금수강산이 다 지금 보시면은 공공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기심 도시도 최대 40%가 공공임대죠. 공공임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봐요. 공공임대 때문에. 여러분들 용산공원은 잘 아시죠? 거기도 지금 임대주택 만든다고 합니다. 8만 가구 임대주택 계획이 됐는데 용적률이 1000%예요. 여기는 이제 고밀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도 다 임대주택,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공원이랑 공원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녹지라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녹지를 거기다 다 임대주택 짓는다는 겁니다. 금수강산 이 팔도가 더 되게 되겠습니까? 다 임대주택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실제 계약률을 보니까 51%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 49%는 공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도 나중에 일반임대로 전환이 되겠죠. 일반임대로 전환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49%는 공실인데. 그러면 이 49%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이거를 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이에요. 내 집.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서울을 전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왜 내 집이 없을까?
이 사람은 결국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공공임대로 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공실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현 정권뿐만이 아니고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골명이 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임대주택을 놓다 보니까 양질의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희소해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밖에 안 되죠. 이것이 어떤 효과들이었습니까? 과거에 미국 맨하탄의 효과입니다. 맨하탄 아파트가 왜 그리 비싸졌습니까? 임대주택 때문이죠. 임대주택을 남발하고 결국 그 임대주택이 실패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제는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0억이 된 거예요. 1900억. 그래서 운영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눈덩이처럼 막 계속 불어나는데 수요가 저조하면 밑에 있습니다. 빨간 줄. 손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이 손실 구조가 얼만큼 커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작년까지 보시니까 2019년도에 1조 2883억 적자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세요. 마이너스 94.26%입니다. 이제 투입된 돈의 6%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94.26%는 다 손실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번 볼까요? 이제 2020년, 네, 작년입니다. 2020년을 보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2조 9,931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률은 수익입니다. 1조 3,491억 원에 그치면서 적자가 무려 1조 5,990억 원에 달했다. 네, 1조 5,99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익률로 보니까 네, 마이너스 114.7%랍니다.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돈을 다 까먹는 겁니다. 돈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2015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16년도에는 적자가 7,112억 원, 17년도 보세요. 8,750억 원, 7,120억 원에서 2017년도에 8,750억, 2018년도에 보니까 9,848억, 그리고 급기야는 2019년도 1조 원이 넘었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향후 20년 내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손실, 이 손실 규모는 국민들이 온전히 세금으로 다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이거 갚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이 가장 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5%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10%죠.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임대주택. 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의무비율입니다. 공공임대 임대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 나라 빚도 1,000조 원에 돌파한답니다. 1,000조 원에 돌파한대요. 그래서 이 나라 빚을 메꾸기 위해서 초슈퍼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벌써 347조 원이 이게 국가 부채입니다. 부채죠. 여기서 지금 임대주택,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현 정권에서 지금 만드는 것들이 임대주택밖에 없어요. 공공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음 정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스탑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 뭐하냐? 박형준 시장 뭐하냐? 재개발도 이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이전부터 계속 이어졌지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시켜버렸죠. 네, 주택정책 월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몰이.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월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규제밖이에요.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가 어디겠습니까? 월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또 사각지대 어디냐? 15억 이상, 어차피 15억은 대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매매를 한 사람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억 원부터 시작해서 15억 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대출 규제를 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예요, 임대. 어떤 임대입니까? 공공임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공임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전세대출 중단기류가 이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고 전세대출 다 포함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까지도 연봉 이내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죠. 네, 결국에 답은 임대주택으로 가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혜택을 보니까 네, 연 20만 원 수준으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월세도 여기에 보증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월세 보증금. 자, 월세 보증금을 내는 이 부분, 그리고 월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출해 줘요.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대출해 주고 나머지 집을 사는 용도의 주담대나 전세 자금을 필요한 자금들은 다 맡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청년 종합대책에 20조 원 또 투자한다 합니다. 이 국민 혈세를. 그 혈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예, 청년들에게 월세 무이자를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연 2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임대주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네, 저는 저는 분명히 임대도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임대. 어떤 임대가 필요합니까? 양질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입니다. 이 임대가 무엇입니까? 민간임대죠. 그럼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주택자에게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됩니다. 다주택자한테.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됩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일자리 늘어나요. 똑같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기서 뭐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어디로 전가되겠습니까? 임대 받는 사람들,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네, 민간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해졌던 효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공공임대를 많이 짓고 재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공공임대 의무 비율을 높여놓고, 그렇죠. 다 임대예요. 임대. 공원도 다 임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길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겠다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는 공공임대를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공공임대를 활성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폐시하지 말고 차라리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해서 민간임대로 차라리 활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